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1월 23일 금요일입니다. 불금입니다. 불금. 오늘은 조금 그래도 물론 춥긴 추웠는데 약간 그래도 바람이 많이 안 불어갖고 좀 추위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계속 지금 핫 이슈 아닙니까? 역시 정청래의 조국 땅 합당 추진, 합당 제안. 비겁한 정청래. 이제는 급기야 우리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그런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에 대해서 오늘 말씀 좀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비겁하게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있다. 본격적인 그 주제를 말씀하기 전에 오늘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열의를 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또 국정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울산을 방문하셨죠. 울산을 방문하셔갖고 울산 시민들하고 그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2026년 처음이죠. 작년까지 이제 쭉 순회를 했죠. 지방을 돌면서. 올해 들어서는 처음입니다. 울산이 처음이고, 보니까 또 시민들하고 또 진솔한 대화를 나누시고 소통을 하시더라고. 또 시민들이 그 질문도 받고, 잠깐 저도 이제 실적을 잠시 했습니다. 역시 울산 시민들이 또 열렬히 환영을 하더라고요. 대통령 방문에 대해서. 오늘 보니까 울산이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AI의 어떤 중심지, 그거로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그런 주제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울산을 대한민국의 AI 수도를 만든다는 거죠. 그런 어떤 주제가 많이 나왔고. 그러고 보니까 오늘도 이제 그 타운홀 미팅 끝나고 아마 또 보니까 또 재래시장을 방문하셨어요. 재래시장을. 예? 울산에 있는 재래시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 타운홀 미팅 끝나고. 여기가 그 남창시장에서 남창시장. 울산 남창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인데, 이게 5일장이면 5일장. 근데 마침 오늘이 이 장날이에요, 장날. 이 남창장이 3일, 8일, 뭐 3일, 8일, 13일, 18일 이런 식으로 이제 3, 8에 붙으면 5일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23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달에 3일 붙으니까 오늘이 장날이야. 그러니까 아마 그 방문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굉장히 장날이나 놓으니까 막 장보러 오신 시민, 분들이 막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 막 사진 찍고 막 그것도 인기가 대단하시더라고, 보니까. 시민들이 막 상인들이 막 대통령하고 막 색깔 찍고 색깔 찍으려고 막 난리를 지고. 아이고, 막 대단한 인기더라고, 거기도 보니까. 근데 여기가 좀 이게 옛날로 치면 여기도 참 시골인데 참 여기도 시골이에요. 옛날로 치면은 시골이 요즘에 이제 뭐 교통이 다 발달됐으니까 뭐 상간 벽지는 아닌데 참 옛날로 치면 시골의 어떤 오일장 이게 한 100년 넘는 시장이라더라고. 100년. 예, 이름 있는 오래된 시장이에요. 이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역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 대통령이 이 시장을 방문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이래요. 역사상 처음이래요. 이게 원래는 이게 남창 여기가 옛날에 경상남도로 들었는데 부산하고도 가깝습니다. 이게 부산하고도 얼마 안 되고 지금은 이제 울산으로 편입됐는데 울산 광역시로 편입됐는데 과거에는 경상남도예요. 경상남도 경상 울주군 울주군이죠. 울주군. 지금은 이제 울산 광역시 소속이 돼버렸어요. 울산시로 들어가 버리는데 울주군에 있는 울산 광역시 울주군 온양읍의 남창시장. 에이, 열렬히 시민분들이 막 좋아하더라고, 보니까, 대통령 보고. 그런데 참,
어김없이 오늘도 그러니까 재래시장을 방문하셨어요. 여기 또 시장 이름이 재밌어요. 옹기종기 시장, 옹기종기. 이 남창 옹기종기 시장이야. 여기 옛날에는 그냥 남창 시장으로 불렸는데, 보니까 2011년에 이제 새로운 이름을 지어갖고, 옹기종기, 남창 옹기종기 시장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래시장을 방문하시는 이유가, 참 자기 어떤 어린 시절 그것도 생각나고 하니까, 참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추억이 있으니까 힘들게 산 그 시장에서 그 성남시장 어머님하고 그런 생각이 나서 자주 자시는 것도 있고, 거기에 또 왜 또 재래시장을 방문하시냐면은 그 힘들게 사는 그 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격려하고, 얼른 살기 참 어렵잖아요. 이 경제가 아직 뭐 확실하게 이게 뭐, 펴지 갖고 아주 밑바닥까지는 이게 참 아직까지 힘들잖아요. 모든 경기가 전체적으로. 물론 뭐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 갖고 경기를 부양하려고 경기를 어떤 살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게 금방 됩니까? 어쨌든 그 윤석열이가 만신 폭망시킨 경제를 지금 서서히 이제 회복시키는 중이죠. 그러니까 뭐 단시일 내에 이게 뭐 경기가 피어 그렇지는 않죠. 그 다 힘들죠, 지금도 서민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아시니까 대통령께서도 거기 이제 상인들이나 또 시민들 격려하고 소통도 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참 대단한 대통령이다. 참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보니까 코스피가 어지가 첫 5천 골이 넘었고, 오늘도 계속 5천 골이 넘었어요. 난립니다, 이것도. 참, 이거 아쉬워요. 정청래가 어저께 그런, 난데없는 뚱뚱이 같은 그런, 소란만 안 피웠으면은, 어저께 참, 엄청나게 참, 이재명 정부나 우리 그 민주당, 정부한테 참 호재가 되는 그런, 날이었는데, 정청래 얘기 다 막혀나온 거예요, 정청래가. 진짜 정신없는 사람이, 이 사람은 진짜, 그 일부러 한 것 같아. 일부러 무조건 막, 이재명 대통령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 같아. 이건 의도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이거는. 이 사람이 정치를 하루 이틀 했습니까? 정청래가? 예? 지탄은 정치꾼이잖아요, 이 사람. 오래 했잖아요, 정치를. 그러면 그런 거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뉴스를 터뜨리면은, 대통령의 우리 대통령의 5천, 공약 달성이 묻힌다는 걸, 초등학생도 아는 일이에요, 초등학생도. 그걸 모르고 이걸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다 알고 하는 거예요. 이불로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야, 이 정청래 이거는. 진짜 나쁜 인간이에요, 이거.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오늘도 그래서 어쨌든 5천을 돌파하고 계속 올라가더라고. 어쨌든 지금 사상 유례없는 역대급 고공 행진을 하고 있고, 어떤 그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대로 가면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1만까지도 갈 수 있다. 만까지도.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불과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5천을 달성했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그런 추측도 가능한 거죠. 어찌 보면. 아직 4년이 훨씬 더 넘게 남아있는데, 대통령 임기가. 만까지도 가능하다. 임기까지, 최종 임기까지. 그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이재명 정부의 능력입니다. 이거 능력. 얼마나 그 과거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5천 그 공약했을 때, 대통령 그 선거운동 당시에 후보 시절에 임기 안에 5천 달성했다.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저쪽 국힘 애들, 뭐 나경원, 또 이준석 이런 애들, 진중고 이런, 정신 나간 것들, 바보 같은 것들. 절대 안 된다고. 헛공약이라고. 포퓰리즘이라고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지금 이제 꼴보기 번이야 돼야 되는데, 또 야라고 또 변명을 하더라고. 뭐가 어떻고, 뭐 이거는 이재명 정부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 뭐 어떻고. 에이구, 인간들. 인정할 거는 인정해. 병신 같은 것들아. 바보들아. 어쩌고 이 쫄장부야. 내가 그때 잘못 판단했다.
아, 진짜 대단하다. 축하한다. 이재명 정부 잘한다. 이제야 진짜 정상적인 인간, 아무리 야당이라도, 야당 쪽이라도 바보더라. 그러면 더 국민들부터 칭찬받아요. 이 병신들아. 에휴, 정치하는 거 보면은 진짜 찌질하게 하고 있어. 하는 거 가지고 보면. 아이고, 잘한다. 아, 내가 그때 잘못 판단했다. 아, 미안하다. 아, 진짜 보니까 진짜 실력 있다. 이재명 정부. 이래 하면 더 표를 받는다고. 더 지지를 바보더라. 에휴, 한심한 것들. 그러고 오늘 또 중요한 일이 있었죠. 그 이해원 그 기획예산처 장관 그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가 실시되었죠. 원래는 어제 아래부터 이틀 전부터 그 실시돼야 되는데 어쨌든 뭐 근거히 뭐 여야 합의해갖고 오늘 청문회가 성사는 돼갖고 실시가 됐어요. 청문회는 개최됐는데 저도 잠시 좀 봤습니다. 올해는 안 보고 중간중간에 몇 번은 잠시 봤는데 대체로 슬쩍 한번 훑어보니까 민주당 우리 그 여당 의원들도 좀 집요하게 캐묻더라고. 과거에 뭐 대체로 보면 이게 청문회 보면 자기 편이 나오면은 안고 뭐 될 수 있는 공격 잘 안 하잖아요. 감싸주고 뭐 이런 경향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예리하게 질문도 하고 적극적인 검증에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 그게 좋은 겁니다.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여당이라고 뭐 감싸주고 대통령이 지명했는데 뭐 이래 감싸주고 그러는 것보다도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게 좋게 보이는 거죠. 아, 여당이라고 감싸주는 게 아니구나. 민주당 제대로 선거 질문하고 잘하네? 그래 본다고. 그래 보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보니까 좀 제가 보니까 분위기가 보니까 국힘 의원들의 청문위원들 보니까 좀 곤혹스러운 표정이더라고. 입장이 좀 곤란하죠, 솔직히. 에? 얼마 전까지는 저거 식구였는데 갑자기 이제 이재명 정부의 장관으로 발탁되었으니까 적어도 뭐 겉으로는 배신자 욕을 하지만은 뭔가 좀 제대로 공격하기도 그렇고 안 그렇겠어요? 에? 처음에는 막 배신자니까 막 세게 할 것 같아도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어제까지만 해도 같은 에? 한 식구였는데 뭔가 적어도 뭐 곤란한 거지. 뭔가 입장이 좀 묘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좀 보이더라고. 물론 뭐 언성 높이고 공격하고 이러하더라고. 뭐 닦아 세우고 그런 건 좀 가능하게 보이는데 별 알맹이는 없어, 가보니까. 에? 뭐 한 방이 뭐 별로 없더라고, 보니까. 그러고 그 이해운 그 지명자의 그 태도를 보니까 역시 그 관록이 있더라고. 그 정치 경력도 오래되고 정치밥 오래 묻잖아요, 솔직히. 이해운이가. 예? 이해운 지명자 하면은. 그 솔직히 뭐 문제는 있지. 뭐 갑질이니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갑질 뭐 또 뭐 많더라고 보니까 문제되는 게. 그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나름 또 해명하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좀 이래 뭐 당황하는 기세도 이래 뭐 당황하고 뭐 기죽고 이런 기색은 별로 안 보이더라고. 당당하게 맞서더라고. 또 가라고 또 자기가 잘못된 거 그런 거는 뭐 자세를 낮추고 갖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윤석열의 그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고 그랬잖아요. 그 국힘에 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반성한다는 식으로 잘못됐다는 식으로 사과도 하고 그러고 뭐 그렇게 뭐 기죽어갖고 뭐 죄인처럼 그래 하진 않더라고. 역시 관록이 있더라고요. 차분하게 뭐 응대하고 해명하고 그래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이제 뭐 오늘 하루만 하면 오늘 하루만 하면 될 겁니다. 하루 장관들은 뭐 이틀까지 안 하잖아요. 하루 하면 끝나는 건데 그게 어쨌든 청문회는 이제 거치서니까 결국 이제 인민권자의 그 결정에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의지 결심이 남아 있는 건데 그때도 아랫게 그 신년 그 기자회견 때
대통령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국민 여론도 살피겠다. 일단 그래도 청문회는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또 청문회는 개시됐으니까 국민 여론도 살피고 또 대통령 나름의 어떤 판단도 하시겠죠. 한번 지켜봅시다. 그러면 오늘 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고 그 정청래가 그러니까 뭐 강력한 반발이 하고 특히 이현주, 강덕구, 황민석 그 최고위원이 오늘 불참했어요. 그 최고위원회 불참했더라고. 그 항의 차원에서 세 분이 최고위원인데 불참하고 반발하고 막 비난론이 당원들이 비난 뭐 어떤 그런 공세 어떤 반발이 커지니까 급당황했는지 정청래가 뭐 사과한다 이러면서 내가 그 사전에 미리 고지 안 하고 이런 거는 사과드린다 해서 또 이질 하더라고 보니까 인자 와서 그러면 뭐합니까? 세상을 아합니까? 이런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뭐 정치 한두 번 합니까? 이런 중요한 사안을 미리 고지도 안 하고 최고위원도 모르고 청와대도 모르고 지 혼자 독단적으로 조기하고 저끼리 비밀리 만나갖고 추진한다? 그 인자 와서 이제 반발이 생기니까 그 미리 고지 못하고 뭐 토론 못하는 게 미안하다 사과하다 아이고 참 한심해 하는 거 보면은 그래갖고 이게 뭐 결정된 것도 아니고 뭐 어저께 한 거는 그 합당을 어떤 완전히 결정된 게 아니고 그 조국당에 제안만 한 거니까 이건 앞으로 어떤 당원들의 어떤 의사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도 남아있고 뭐 어떻고 또 개소리를 하더라고 보니까 에휴 이런 사과할 필요 없고 당장 즉시 물러나야 돼 정청래는 즉시 사퇴해야 된다고. 이런 게 개사가요 개사가. 이런 개사가 할 필요 없고 즉시 그냥 대표직을 집어 던져야 돼. 물러가야 돼. 그러면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그 이현주 최고가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수석 최고위원이고 강덕구 이번에 새로 선임된 분이고 최고위원에 들어가신 분이고 그 최고위원 뭡니까 보궐선거 때 당선 1등으로 당선됐죠. 강덕구 의원하고 황명선 의원은 계속 그 최고위원 하고 있었고 친명이죠. 황명선 의원도 이 세 분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어요. 최고위원도 불참하면서 나중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거 한번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진짜 통합을 말하려면 그 방식부터 진짜 통합을 말하려면 그 방식부터 진짜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서라도 정청래식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 최고위원들은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어제 불거진 정청래 당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으로 당내 혼란과 불신 그리고 갈등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 지도부로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다만 이 사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고위원들조차 모르는 사이에 합당 논의가 진행됐다는 점, 그 절차와 과정의 비민주성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원들이 직접 선출한 최고위원들입니다. 그러나 어제 오전 9시 30분 최고위원 회의 이전까지 우리들은 합당 제안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대다수 의원들도 언론을 통해서 비로소 확인했다고 합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1일 오후 정청래 대표로부터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즉,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미리 알고 있었지만 민주당 최고위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발표 20분 전에 통보받고 언론을 통해서 알았던 것입니다. 어제 최고위원회의는 논의하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조국 대표와 협의하고 결정된 사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전달받는 자리였습니다. 네, 당대표는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논의도 당원 의견 수렴도 없었습니다. 말로는 당원 주권을 이야기하지만 당대표 마음대로 당의 운영을 결정해놓고 당원들에겐 OX만 선택하라는 것이 정청래식 당원 주권 정당의 모습입니까?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의견조차 낼 수 없는 구조, 대표 결정에 동의만 강요하는 구조는 민주적 당 운영이 아닙니다. 이는 당대표의 명백한 월권이며 직권 남용입니다. 그럼에도 당대표는 단순한 제안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단순한 제안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역사적인 코스피 5천 돌파 뉴스가 묻혔습니다. 당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자 누군가 언론에 걸려 이번 제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님과 교감이 있었던 것처럼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과거 원론적 언급 수준이었을 뿐 어제 발표는 대통령실과 사전 공유된 사안이 전혀 아닙니다. 홍익표 정무수석, 우상호 전 정무수석의 발언으로도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당무는 당의 책임입니다. 당이 결정해야 합니다. 마치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됩니다. 대통령을 정치적 논란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이는 일은 대통령을 위하는 일도 당을 위하는 일도 아닙니다. 며칠 전 우리는 대통령 앞에서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지금도 당연히 원팀이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방식으로는 절대로 원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첫째, 당대표의 공식 사과를 요구합니다. 둘째, 이런 식의 독선적 당 운영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합니다. 셋째, 합당 제안을 언제, 누구랑, 어디까지, 어떻게 논의하였는지 이제 당원들에게 즉시 진상을 공개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대통합을 가로막는 정청래 대표의 독선 그리고 비민주성을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는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의 선택적 당원 주권주의에 대해서 저희들은 엄중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진짜 통합을 말하려면 그 방식부터 진짜 민주주의여야 합니다.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서라도 정청래식의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삭 과학의 나라 에이스. 네, 한번 우리 세 분 의원들의 기자회견 영상을 봤습니다. 그 영상은 오마이뉴스 영상입니다. 참 세 분 의원들의 그 결기가 보이죠. 우리
깨어있는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그리고 이재명을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리 깨어있는 당원들 지지자들은 이 세 분 의원들을 강력하게 응원하고 지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진짜 잘하시고 계시잖아요. 결기 있게 정청래에 맞서고 있잖아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 분 의원들은 이현주, 강덕구, 황명선 의원 그 세 분들의 강력한 지지를 해야 됩니다. 세 분 다 최고위원이죠.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이 얼마나 기가 차면 이런 기자회견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차면은, 얼마나 참 어이가 없으면 이런 기자회견까지 하겠습니까? 정청래 지시 너무 기가 짜니까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정청래의 그 졸속적이고 날치기 이번 조국당의 합당 쇼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결기가 보이잖아요. 그러고 이현주 의원은, 특히 이현주 의원은 어저께 그 JTBC와의 그 인터뷰에서도 제가 잠시 봤는데, JTBC 그 인터뷰를 하던데, 이현주 의원이 어저께. 자기도 참, 이게 뭐냐면서, 어저께니까 그 정청래가 폭탄을 터뜨린 날이죠.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지, 참, 멍하더라고, 이현주도, 어저께 보니까. 그래갖고 이현주 의원이 정청래의 어떤 그런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이건 절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건 독재다. 당이 정청래 의원 거냐, 사당이냐면서 그걸 비난하더라고. 그리고 어저께 그 JTBC 인터뷰에서 오늘은 그런 정청래 퇴진 문제는 이야기는 안 하는데, 어저께는 정청래의 퇴진 문제까지도 이거는 거론해야 된다. 정청래의 진퇴까지도 이건 거론해야 된다, 앞으로. 그런 의견도 어저께 피력했어요, 이현주 의원은.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로서 정청래에 자격이 없다는 거죠. 물러나야 된다, 그 소리가. 진퇴 문제도 거론해야 된다, 이 말은 바로 물러나야 이 소리를, 물러나. 정청래 당신은 자격이 없다는 거지. 독재다, 독재. 당원들, 의사를 개무시하고, 절차도 무시하고, 개개 의원들한테 전혀 무시하고, 최고위원들까지도 비밀리에 갖고, 일방적인 통보만 하고, 그게 무슨 민주당의 대표, 자기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거지. 당장 물러나야지. 그러니까 이현주 어디 가서 이거 날치기다, 날치기. 졸속 날치기 행위다, 이거는. 그 이현주 의원이 참 제대로 역할을 하더라고, 보니까. 진짜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현주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 이현주가 굉장히 강합니다. 싸울 때는 굉장히 강하다고. 말도 잘하고, 이현주 의원이. 말도 똑부리 잘하잖아요. 강력한 어떤 여전사의, 과거에도 그런 모습 많이 보였잖아요. 옛날에 옛날에 민주당 있을 때, 그 친문들하고 친문들하고 어떤 싸움 많이 했잖아요. 친문들하고. 옛날에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 여전사의 모습이 어제 보이더라고, 보니까. 어쨌든 이 세 분 의원들, 우리가 강력하게 지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 뿐만이 아니고, 한준호 의원, 김용민 의원, 모경정 의원, 계속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근데 박지원이니까, 박지원? 예? 그 늙은 여우. 박지원 내 이야기 잘 안 하려는데, 진짜 심하더만 보니까. 완전 적극적으로 지가 더 나서더만, 조국당하고 합당해야 된다고 이질 하더라고. 정청래가 용단을 내렸다, 이질에 자꾸. 어저께 정청래의 그런, 발표는 용단이다 해서 하면서 조국당하고 합당을 해야 되는데 이질 하더라고. 참네. 그 사람도 정치 계산을 하잖아요. 왜 박지원이가 조국하고 합당해야 된다고 그거 찬성합니까? 이 사람은 국회의장 꿈꾸잖아. 박지원, 늙은 여우 박지원이가. 예? 마지막 남은 이제 정치
경력에 하나 남은 게 국회의장 해먹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이 그 80 넘었죠? 그 사람도. 한참 넘었지, 80 지금. 에휴, 그 의장 해먹으려고 조국당하고 합당하면은 그 조국당 그 의원들이 국회의장을 누가 뽑습니까? 우리 당원들 뽑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끼리 모여갖고 찬반 뭐 이래갖고 뽑는 거, 뽑잖아요. 그러니까 조국당 의원들이 들어오면 저한테 도움 되는 거지. 예? 그래서 12명이 아닙니까? 12명이니까. 그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응? 진짜 교환한 거지. 그 진짜 탐욕은 참, 나 이제 그분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국회의원도. 내일 모레 90 아닙니까? 좀 후배들한테 좀 물려주면 좋을 것 같으면 참, 에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또 뭐가 또 되냐면은 그 썸네일에도 제가 올렸지만은 정청래하고 그 측근들이 지금 이런 대통령을 지금 끌어들이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예? 조국과의 합당 그 문제를 갖고 저가 터뜨려 놓고 저가 사고 쳐놓고 반발이 거세지고 최고위원들이 반발하고 막 이러니까 당원들이 막 사퇴하라 독재다 왜 니 혼자 니 맘대로 하냐 때려쳐라 물러가라 이런 반발이 막 거세지니까 이것들이 보니까 이제 우리 대통령까지 끌어들이고 있어요. 정청래하고 이 측근들이 정청 측근들이 교활하게 진짜 비겁한 거 아닙니까? 응? 그냥 원론적인 과거에 뭐 대통령이 조국당하고 뭐 합당해야지 앞으로 그런 소리를 했다고 그런 어떤 과거에 한번 스쳐가는 말을 했다고 그게 뭐 교감이 했다 청와대하고 교감을 했다 대통령이 뭐 교감을 한 거다 이질을 하고 있다고 그런 걸 흘리고 있다고 언론에 예? 대통령도 찬성하고 있다 조국당 합당을 이런 식으로 경고하게 언론 포획하고 있어 지금 이 작자들이. 아까 좀 영상에 그 기자회견 나왔잖아요. 그 문제를 거론하잖아요. 그 황민석 의원하고 강택경 의원이. 예? 어떻게 대통령을 끌어들이냐고, 이런, 합당이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관당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 당의는, 당정 분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못하게 돼 있다고. 그런데 대통령을 끌어들여갖고, 완전, 이 뭡니까, 바로. 이런 게 바로, 물귀신작이냐. 같이 죽자는 거지. 대통령 끌어들여갖고, 아까 그 두 분 의원님 그러잖아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왜 대통령을, 이런, 당무 일에, 개입시키느냐, 끌어들이느냐, 그러고 아까도 그 황민수는 그랬잖아요. 전혀 청와대는 이게, 찬성한 것도 없고, 사전에 교감한 것도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알아보니 그런 게 전혀 없을 때, 청와대도 전혀 몰랐고, 참 나쁜 사람이지, 이 사람, 정청래. 엄마 대통령 끌어들인다, 이게 지금. 응? 이 완전히 물귀신 작전 아닙니까, 이거? 참 교활하고 비겁한 이런 행위 아닙니까, 정청래? 예? 아니, 조국당과 합당이 그래 자기가 원하는, 손이라면은 당당히 해라고 당당히 떳떳하게 왜 대통령을 죄 없는 끌어들이냐고 지가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독자적으로 추진해야지 뭐 대통령이 아무 관계없는 찬성하지도 않았는데 그 과거에 뭐 흘러가는 말 그냥 원론적인 뭐 합당해야지 그거 했다고 그만 했다고 뭐 대통령이 뭐 교감했니 찬성하니 합당해 이런 식으로 참 추잡하게 합니다, 정치. 제가 앞선 그 영상에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정청래는 지금 스스로 파멸을 이기고 가고 있다. 응? 그 과욕과 탐욕, 정청래의 과욕과 탐욕이 너무 넘친다. 그것 때문에 결국 자기는 정청래를 망한다. 그 과욕과 탐욕 때문에 결국 자기를 망치고 파멸을 이기고 가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왜? 능력은 전혀 없는 사람이 욕심만 많아갖고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언밸런스가 되는 거죠. 능력도 있으면 또 모르겠어요. 능력도 없는 사람이 오직 그 자리 욕심만 있어갖고 권력 욕심만 있어갖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표로서의 할 어떤 역할은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 오로지 연임은 하고 싶고 그래갖고 어찌 잘해갖고 뭐 대권 주자도 되고 싶고 대통령도 되고 싶고 그런 거 아닙니까? 꿈은 야무진 거지 그래. 그런 자기 어떤 정치적인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이용하고 당원들을 이용하고 민주당을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되는 겁니까 지금? 같이 망하자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같이 죽자는 거잖아. 그러면 제가 또 어저께도 아랫게 그 앞선 영상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절대로 정청래 혼자의 작품이 아니다. 이번에 어떤 조국당과의 합당 그 제안은 절대로 정청래 독자적으로 정청래의 어떤 혼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오래전부터 준비된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루 물론 이제 이현주는 뭐 날치기다 절차는 날치기로 한 거지. 그러나 이런 계획이나 시나리오는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있었어요. 정청래 뒤에 있던 배우 세력, 문재인, 조국, 문재인, 김어준과 조국까지, 그리고 이낙연까지, 아마 이낙연 세력도 포함되는 것 같다. 이낙연 세력도 같은 거기에 포함될 겁니다. 다. 그 친문 적폐 세력들 전부 다. 그 그룹들이 같이 꾸미는 거예요, 지금. 정경도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거. 거기는 아마 양정치도 있을 거고, 확인을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숨어서 그런 업무를 꾸미기 때문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우리는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 의심을 하는 거예요. 온갖 친문, 적폐 쓰레기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는 거야, 지금.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거 울릉뚱땅하고 갑작스럽게 한 게 아니라니까, 이게. 치밀한 저거 남들의 계획하에, 그 시나리오 하에 착착착착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것들이, 그 사람들의 소원이 뭡니까? 최종 목적이 뭡니까, 이 사람들의? 그 민주당을 완전하게 접수해갖고, 완전히 장악, 당권 완전 장악, 응? 그런 과정이 하나의 첫 과정이란 거지, 이게. 조국당의 합당이. 그 시발점이 돼갖고, 착착착착, 완전하게, 민주당을 자기 사람으로 다 채우고, 요직에 저 세력 다 신고, 그러고 또, 6.3 지방선거, 또 그 다음에 국회의원 총선거, 그 대선, 그 선거에 자기 사람들 내세우고 공천시키고, 그러고 완전히 민주당을 영원히 이제 독점하겠다는 그런 목적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영원히 이제 저가 독차지하겠다는 민주당을. 참 문제예요, 이 사람들. 근데 염치도 없고 부끄럼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당을 망치고, 친문 적폐 이런 세력들이 결국 정청래 뒤에는 그 친문 적폐 세력이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우가. 정청래 혼자서 이거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을 정청래 혼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해요. 그들이 하나의, 그 남자의 저거 같은 동조 세력, 저끼리 하나의 아군이지. 아군끼리 저끼리 어떤 새가 뒤에서 받쳐줘야 이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쟁이 혼자서 이걸 할 수 있어요, 이거. 조과의 합당을. 그리고 앞으로 이게 전당원 투표도 해야 되고, 예? 절차가 있잖아요. 응? 전당원 투표를 거쳐야 되고, 그러면 그 뒤를 받쳐주는 김우준, 그런 세력들이 다 받쳐주는 겁니다, 같이. 절대로 혼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 세력들이 치밀한 계획을 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진짜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 진짜. 이 세력들을. 큰일입니다. 그러나, 쉽게는 안 될 거다. 절대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되진 않는다. 아무리 그들이 업무를 꾸미고 신화를 꾸미도 이미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그들을 업무를 알고 있고. 그리고 왜 제가 또 항상 이거 그냥 하는 말은 아닙니다. 결국 이 친문 적폐 세력들이 하는 이런 조국당의 합당을 시발을 하는 어떤 민주당의 당권 장악, 민주당 접수하는 거 이런 게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래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어요. 절대로 성공 못할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한다고 해도 결국은 실패할 거다. 왜냐? 세상은 그 사악한 자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절대로 되지 않는다. 사악한 자들의 그 업무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세상은 호락하지 않다는 거죠. 왜? 우리가 현실로 얼마 전에 봤잖아요. 예를 들면은, 윤석열, 김건희, 윤과 김건희의 내란, 계엄령, 결국 실패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계엄했습니까? 내란을 해체했습니까? 자기들이 죄를 가리고 영원히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장악해갖고 영원히 영구 독재를 위해서 그거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결국은 저 딴에는 그 계획사하고 철저히 했지만은 저 딴은 한다고 했겠죠. 그러나 결국 실패했잖아. 국민들이 힘에 제압돼갖고. 응? 저 딴에는 성공할 줄 알았지. 실패할 줄 전혀 꿈에도 생각 안 했겠지.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 깜빵이잖아요, 깜빵에. 결국 사악한 무리들이 사악한 어떤 행위를 하면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김건희처럼. 그러고 윤석열, 김건희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 역사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과거에 흘러간 오래된 역사 속에서도 그런 우리가 역사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 사실을. 결국은 그런 어떤 명분 없는 짓을 하는 불의한 세력들은 심판을 받고 실패하고 만다. 나쁜 짓 하면, 그 사악한 마음을 갖고 사악한 짓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 정청래의 무리들의, 문효준의 무리들이 지금 친문 적폐들이 꾸미는 이런 업무도 결국은 성공하지 못한다. 왜 성공하지 못합니까?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깨어있는 국민들, 깨어있는 지지자들, 깨어있는 민주시민들이 용서 안 하는 겁니다.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강조하시는 말이 있잖아요. 집단지성. 그 국민들의 집단지성에 의해서 무참하게 깨질 것이다. 국민들이 바보가 이제 다 보고 있다.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또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쨌든 앞에 세 분의 국회의원님들, 최고위원님들, 이현주 의원, 강덕구 의원, 황민수 의원, 우리가 적극 응원하고 힘을 실어주십시다. 잘하고 계시잖아요. 이상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